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킹메이커라고 불리우는 분이 계시죠. 김종인 박사인데요. 김종인 박사께서 어제 저희 박상수, 류재화, 김준호 이 세 명의 젊은 정치인이 얼마 전에 개설해서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는 언더 73 유튜브에 초대 손님으로 나와서요. 굉장히 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근데 거기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요, 에, 이 김종인 박사께서 굉장히 냉정한 평가를 했다. 한동훈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그 단점은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될 것인지, 오랜 경륜 속에서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을 접해 왔을 텐데, 그 원로의 어떤 그 해안으로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장단점, 이것들을 냉정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종인 박사님은요, 84세예요. 84세. 아마 1940년생인가 41년생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의 친손자가 되고요.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 할아버지 무릎팍에서 어린 시절에 유년 정치 교육, 유년 정치 교육을 받고 자랐다. 그래서 남다른 정치 감각이 있다. 그다음에 또 독일 유학을 가서 우리나라 최초로 재정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이제 박정희 정부 때부터 현실 참여를 하면서요. 그래서 5060 거치면서 여러 가지 뭐 보건복지부 장관도 했고요, 경제수석도 했고요. 그다음에 여야를 넘나들면서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을 했고, 또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그 당의 승리를 또 이끌어냈고, 뭐 그래서 뭐 여야를 넘나드는 킹메이커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을 봐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종인 박사가 어떻게 평가를 했냐 하면요, 한동훈 대표가 제일 잘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뭐 전혀 주저하지 않고 작년 12월 3일 계엄의 밤에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당시 자신이 TV로 똑똑히 봤는데 계엄 해제에 가장 앞장섰고, 어떻게든 계엄을 막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실천으로 옮겼다. 집권당 대표로서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을 집권당 대표가 그렇게 가장 앞장서서 막는다는 게 보통의 용기를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였다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행동을 TV로 보면서 저 사람 대단히 시민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시민의 모범이 될 만한 그 용기를 가진 정치인이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서 케네디 대통령 43세의 미국 대통령에 오른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상원 의원 시절에 찬양한 게 용기가 있는 정치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다. 용기가 있는 정치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김정인 박사가 보실 때는 그 존 F 케네디가 얘기한 용기 있는 정치인 바로 한동훈 아니겠느냐 하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요, 재작년 12월 28일이었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취임 연설을 하는데, 취임사를 하는데 거기서 처칠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이다. 공포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내지만 이 즉자적인 거죠. 그러나 용기는 자신의 결심이 있어야 된다. 의사결정.
확고한 의사결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공포는 반응이지만 용기는 결심이다. 이게 처칠의 얘기입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가장 좋아하는 그 경구고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은 그 처칠의 그런 것들을 어디 폼 잡으라고 잡으려고 그런 거를 인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계엄의 날 옮긴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박사께서 하나를 더 붙였어요. 그 기사도 나오죠. 그 국민의힘에 한동훈을 능가할 잠룡이 없다. 한동훈을 능가할 잠룡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에 누가 있겠는가? 난 그게 그 사람의 최대 장점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장점을요 용기로 꼽았어요. 뭐 누구는 뭐 똑똑하다, 스마트하다, 뭐 그다음에 뭐 팬덤도 가지고 대중적 매력을 발산시킬 수 있는 뭐 정치인이다,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김종인 박사는 한동훈의 최대 장점은 뭐냐? 용기다. 용기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게 제일 장점이다. 지금 국민의힘에 그런 한동훈의 용기, 그런 한동훈을 능가할 만한 잠룡은 자신이 아는 한 없다. 목숨 걸고 계엄을 막지 않았느냐 이거죠. 심지어 야당 대표인 이재명도 그 자기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회를 지켜주기 위해서 지금 빨리 오셔야 됩니다. 해놓고 국회 진입에 성공했으면서도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숲속에 숨어 있다가 숲재명이라고 하는 참 치욕스러운 별명까지 얻게 된 거에 비하면 한동훈은 그날 여권 고위 인사가 가면 안 된다.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 휴대폰 꺼버리고 가족들과 함께 어디 피신하라. 그런 제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 그래서 한동훈의 최대의 장점은 바로 용기다. 이렇게 김종인 박사, 백존 노장께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본인은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직이나 국가에 충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이야말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게 아니냐. 한동훈이야말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게 아니냐 이런 건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KBS 라디오에 나가서 한동훈을 향해서 자꾸만 배신자 프레임을 쏟아내는 데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명 검사 시절에 윤석열이라는 사람 검사가 있는지 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는데 일약 유명해진 게 뭐 때문에 그러냐. 그때 국회에서 무슨 증인으로 나왔다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그 강렬한 한마디 때문에 국민들에게 매우 강렬한 인상을 줬고 그것 때문에 유명해지고 그게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 되는데 엄청난 힘이 된 게 아니냐.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요즘에요, 그 계엄령을 가리켜서 계몽령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그 철학이 있었어요. 봉건 시대에서 근대 시민 국가로 넘어가는 그 이행기에서 계몽주의 사상. 그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장자크 루소. 루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건 뭐 저도 수년 전부터 이 루소의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루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오직 법에만 복종한다. 내가 법에만 복종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루소는 타인에게 복종하지 않기 위해서 법에만 복종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윤석열 당시 검사가 국회에 나와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루소의 바로 그 정신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걸로 봤어요. 그래서 참 저도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았거든요. 윤석열 검사 저 사람은
단순한 자유민주주의 신봉자가 아니라 진정한 공화주의자구나 그런 거였는데, 그리고 저도 뭐 그런 그 윤석열 정신에 매료가 돼서 뭐 윤석열 대선 캠프에 들어가서 뭐 상당히 오랜 기간 뭐 그 뭐 도움을 드리고 뭐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종인 박사님 말씀처럼 진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만약에 윤석열 정신이라면 저는 그게 윤석열 정신이라고 봐요. 그 윤석열 정신을 제대로 성실하게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 그거는 윤석열이 아니라 한동훈이다. 제가 오늘 아침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정신을 실천한 사람은 정작 윤석열 본인이 아니라 한동훈이 그거 한 거 아니냐. 왜? 이 충성의 대상이 누구냐? 국가고 국민이고 어떤 헌법이고 대의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은 한동훈이 그 대통령이 한 그 비상계엄, 이게 갑자기 선진국 대한민국이 갑자기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눈 뜨고 보니 갑자기 대한민국이 후진국이 됐다면 이런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황당무계하고 느닷없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 충성해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하는 한동훈의 모습이 나온 게 그날 밤 12월 3일 계엄의 밤, 그날 밤에 한동훈의 모습 아니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뭐 배신자다, 이거는요 조선 왕조 시대의 그 잣대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군사부 일체,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 다 똑같다, 군사부 일체, 그다음에 뭐 상강 오륜이다, 이런 뭐 성리학의 그런 거나 따지고 하는 그 조선 왕조 시대의 기준으로는 왕인 윤석열이 신하인 한동훈에게 여러 가지 좋은 벼슬도 내려주고 뭐 했는데 그 왕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배신자다. 조선 왕조 시대의 기준으로는 그게 맞다. 그러나 이 근대 시민국가 민주공화국의 원리로는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배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조선 왕조 시대의 그런 가치관과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김종인 박사께서도 뭐 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김종인 박사가요, 그렇다면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단점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약점이 무엇이냐 그랬는데, 자신이 한동훈을 만났을 때 한동훈 본인에게도 얘기해 줬지만 윤 대통령과 뿌리가 같다는 게 제일 큰 약점이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라는 게 또 검사 중에서도 특수부, 그다음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20년간 그 검찰 생활 한솥밥 먹으면서 매우 막역한 동고동락했던 그런 사람이죠, 사이죠. 그래서 윤 대통령과 뿌리가 같다는 게 제일 큰 약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이것도 뭐 정확한 얘기죠. 그러면서 그걸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경제 문제, 또 사회적 문제, 사회 경제적 문제에 몰입을 해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찾아 나가고, 그 해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하고, 그래야 국민들의 실생활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것들로 그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그 최대의 약점을 극복을 해야 된다. 맨날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해석하고 법률적으로 그 해석하고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흔히 정치의 사법화, 이게 걱정된다. 툭 하면 고소고발하고, 정치인들끼리 뭐 하다가 툭 하면 고소고발하고, 툭 하면 뭐 탄핵 소추해갖고 헌재로 보내버리고, 이게 다 이제 그거는 정치의 사법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의 실패입니다. 정치가 자기 밥값 못하는 거예요. 자기 밥값 못하고, 국민의 혈세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자기 밥값 못하고 그 해결의 책임을 딴 쪽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고, 최근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크립토 커런시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 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평생 복지 통장 이거 오랜 기간 본인이 고민하고 구상해 온 건데 요새는 주로 보면 한동훈 대표가 어젯밤에도 이제 그 채널 A 김종석 앵커와 20여 분 아주 그 압축적인 그 국회 의사 담인가요? 인터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법률가의 모습보다는 그런 민생과 관련된 본인의 어떤 구상,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해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해야지 한동훈의 약점이 극복될 수 있다. 뭐 저도 뭐 10분 공감하고요. 제가 언젠가 이제 뭐 칼잡이, 이 검사 출신 칼잡이 그래서 검사 이력을 뭐 책 속에 그 지은이 그 글쓴이 속에서 일부러 지웠다는데 그게 아니다. 검사 시절에 썼던 칼이 거악을 척결하는 살인도라면 이제 정치인 한동훈이 쓸 칼은 민생을 살리는 활인검이 된다. 활인검. 그러니까 김정인 박사께서 얘기하시는 이게 바로 활인검을 잘 써라. 그런 얘기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명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생겼어요. 뭐 자유한국당 했다가 또 미래통합당으로 바뀌었다가 그리고 총선에서 대패하고 나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때 이런 극우 정광훈 세력과 이게 딱 단절을 하기도 했고요. 5.18 망언을 한 김재원 최고위원 중징계하기도 했고요. 그랬는데 이 당이 다시 그때 자유한국당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정인 박사가 지금의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 그때 자유한국당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근데 자꾸만 이 친윤 의원들 다수가 얼마 안 되는 그 극우 세력이 길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게 마치 대세를 장악한 것처럼 착각해서 거기에 편승하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정당 이끌어 가지고는 그 정치적 미래가 없다. 이게 아주 잘라 얘기를 했습니다. 잘라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정당이 국민 속으로 파고들어서 실생활 개선, 이 민생 문제를 얘기하면서 지지 기반을 넓힐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 광장의 그 극렬 세력, 열혈 세력, 마치 거기 올라타갖고 가갖고는 이 당의 미래가 없다 하면서 이 양극화, 저출산 문제 해법,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런 점에서 또 이 얘기도 했네요. 그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게 된 그 배경으로는 총선에서도 엄청나게 참패를 했고 그 이후 7월 전당대회에서도 본인이 제일 싫어했던 그리고 본인이 밀었던 후보가 아닌 한동훈이 63%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이 됐는데 그걸 용인을 못했다. 이게 이제 세대 교체가 된 거고 김종인 박사는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할 때부터 그때부터 다음번 대통령은 1970년대 생 중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그때부터 했어요. 근데 그때는 한동훈이 정치할 때가 아니죠. 검사 시절이죠.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1973년생인 한동훈이 김종인 박사 눈앞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 김종인 박사가 2020년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다음번 대통령은 1970년대생에서 나와야 된다. 근데 그런 사람이 안 나와서 2022년 대선에서는 1960년생인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지만 이제 다음번 대선에서는 1970년대생으로 완전히 물갈이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도 했고요. 어제 이제 언더 73에서 김정인 박사께서 말씀하신 이 얘기는 상당히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한동훈 대표 본인도 그렇고요. 주변 사람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 김정인 대표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이 단점 이거를 어떻게 잘 보완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게 어찌 보면 한동훈 정치의 성공과 실패가 거기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